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곧 위기가 올 것처럼 경고하고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내 소중한 돈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왼쪽을 보면 분명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들이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처럼 안개 같은 불확실성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 두 개의 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 신호가 뒤죽박죽 엇갈리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일단 희망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KDI 같은 주요 기관들 분석을 보면요.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드디어 풀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죠. 반도체 수출도 다시 힘차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뚫었다는 뉴스처럼 주식시장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고 전 세계 무역 환경도 심상치 않아요. 특히 이 원화 약세, 이게 문제입니다. 워낙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러다 손해보겠는데 하면서 돈을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 뜨거웠던 AI랑 반도체 분야에 슬슬 거품이 끼었다는 경고등도 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은 딱 한 군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금리입니다. 내 대출이자 내 예금 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금리.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았다. 다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어때요? 완전히 싸늘해졌죠.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딱 이런 고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금리를 섣불리 내리자니 가계부채 문제나 불안한 원화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계속 묶어두자니 이제 막 살아나려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일 수 있거든요.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말이죠. 이 양쪽의 팽팽한 줄다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예금, 대출 금리는 오히려 다시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좀 안 좋은 소식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높은 이자를 챙길 절호의 기회라는 뜻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세 가지 전략, 일종의 금융 생존 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안정성이죠. 나는 수익률 좀 낮아도 내 돈, 내 원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빛을 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과감하게 성장 테마에 올라타는 겁니다.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반도체나 AI 같은 핵심 산업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현명한 전략인데요.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아시죠? 주식, 채권, 예금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에 골고루 돈을 나눠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내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런 전략들 그냥 말로만 하면 의미 없잖아요. 이걸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들 제가 콕콕 짚어 드릴게요. 진짜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상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왜냐? 올해가 지나면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거든요.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5천만 원, 5년 만에 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이자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가 거기에 돈을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나라에서 내 돈을 불려주겠다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날이 지나면 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청년 도약 계좌의 문은 그냥 쾅 하고 닫히는 겁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혹시 청년이 아니라고 실망하셨나요? 에이, 그러기엔 이릅니다. 지금 은행들이 난리 났어요. 고객 예금을 유치하려고 우리 은행이 더 줄게 하면서 금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연 7%가 넘는 특반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겐 지금이 단기 목돈을 굴릴 최고의 타이밍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잘 버무려서 진짜 나만의 투자 계획을 세워볼 시간이에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분산 투자.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둘째, 기간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땐 만기가 너무 긴 상품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면 내가 가진 건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니까요. 아시겠죠? 셋째, 우대금리 요건. 최고연 7% 이런 말에 혹하기 전에 내가 그 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원칙으로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 레시피를 만들어 볼까요? 1년 미만 금방 써야 할 단기 자금은요, 무조건 고금리에 적금에 넣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 정도 굴릴 중기 자금은 안정적인 우량 채권이랑 성장 가능성 있는 펀드를 반반 섞는 거죠. 마지막으로 3년 이상 묻어둘 장기 자금은 앞서 말한 성장 테마에 과감히 투자하되 손실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보셨죠? 이렇게 회복과 위기, 두 얼굴을 가진 게 바로 지금의 경제입니다.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9일자 경제 데이터와 금융상품 분석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와, 이걸 딱 보니까 신호들이 서로 막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료들 쭉 훑어보면서 그 생각 제일 먼저 했어요. 그쵸? 한쪽 자료는 경기 회복이다, 파란불이다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료는 아니다, 리스크가 크다, 빨간불을 켜고 있으니까요. 뭐랄까, 정말 안개 낀 교차로에 딱 서 있는 그런 기분이죠. 아, 안개 낀 교차로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그 안개를 좀 걷어내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신호등을 좀 명확하게 세워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것. 회복과 위험이라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내는 것. 자, 그럼 그 길을 찾으러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볼까요?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비가 살아나고 또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분명 봄이 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바로 그 자료 뒷부분을 보면요.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고등도 같이 켜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회복세가 아직은 단단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료에 유독 안정보다는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 이 문장이 눈에 띄는 거고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반도체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를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한 보고서에서는 K 반도체랑 조선산업이 불과 5년 뒤에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런 꽤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더라고요. 이건 뭐 단기적인 경기 변동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단기 지표가 좀 계산됐다는 그 달콤함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그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금리 전망이 정말 흥미롭게 충돌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전망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와, 이거 정말 싶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93%까지 오르는 등 금리가 오히려 오를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요. 미국 연준, 페드도 금리 안 내릴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미 2.5%로 내렸고 앞으로 2.0에서 2.25%까지 더 내릴 거다. 아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기예보 앱 두 개를 켰는데 한쪽은 쾌청, 다른 쪽은 폭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투자자인 당신은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뽑아내야 할 핵심 키워드는 갈림길입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전략은 A가 되어야 하고 내릴 거라고 믿으면 B가 되어야 하죠. 자료들이 이렇게 충돌한다는 건 지금이 바로 당신이 어떤 방향에 베팅할지 아니면 양쪽에 모두 대비하는 전략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신하고 올인하기엔 너무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환율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1,400원대를 막 넘나들고 이게 외국인 자금 유출 같은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는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자체에 힘이 빠질 거다, 즉 달러 약세로 돌아설 거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또 원화 가치는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안정될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 거고요. 와, 그럼 달러 자산 투자는 정말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 사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앞으로 더 오를까봐 불안하고 진짜 딜레마네요. 그래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분산을 강조하는 겁니다. 환율의 방향을 예측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거죠. 보험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은 환율이 높아서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신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상품으로 보유하는 건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전반의 회복과 위험이 공존하고 금리와 환율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안개 속 상황.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구체적인 금융상품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안전적으로 지키는 전략, 신중하게 불리는 전략,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잡는 전략. 네, 좋은 분류입니다. 먼저 안전적으로 지키는 전략부터 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일단 내 돈의 안정부터 생각해야 하니까요. 자료를 보니 은행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예금 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라고 합니다. 특히 그냥 예금이 아니라 은행들이 고객을 끌어오려고 내놓는 특판 상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신한은행 전설의 적금이 최고 연 7.7%. 와, 7.7%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 달달 하나 적금이랑 IBK 기업은행 처음 만나는 IBK 적금은 최고 연 7.0%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에 연 7%라는 숫자를 보면 이거 뭐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야? 하는 의심부터 들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있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높은 금리는 대부분 신규 고객이거나 뭐 급여를 이체하거나 카드를 써야 하는 그런 우대 조건을 전부 다 채웠을 때 가능한 금리입니다. 아,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광고에 나온 최고 금리만 보고 덜컥 가입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은행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죠? 네, 상호금융권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이요?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 예금자 보호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안정성도 더 강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돈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상품들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불릴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제안도 있었죠. 신중하게 성장시키는 전략 말입니다. 네.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노리는 거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건 역시 한국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쥔 반도체나 첨단 산업 관련 주식, 혹은 여러 반도체 기업 주식을 한데 묶어놓은 펀드 같은 것들이고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분야니까요. 근데 아까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지적됐었잖아요. 한 나라, 한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가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만약에 특정 국가나 산업의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아예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글로벌 ETF 같은 상품들이요. 아, 그런 ETF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군요. 네, 한두 회사나 한 나라의 성패에 내 모든 자산을 거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에 꾸준히 올라타는 안정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언급도 짧게 있었어요. 소액으로도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로봇이랑 투자 전문가를 합친 말이거든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나 투자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아서 주식, 채권, 원자재에 돈을 나눠서 투자해주는 서비스예요. 아,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 비율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고 싶거나 직접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회를 잡는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 상품들 중에서 이건 진짜 자료들이 유독 강조하면서 마감 임박이라는 빨간 딱지까지 붙여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니까요. 자료에 명시된 대로 2025년 12월 31일에 신규 가입이 마감됩니다. 딱 올해까지네요. 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면서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올해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핵심 혜택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달 최대 3만 3천 원을 추가로 보태주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에는 세금을 아예 안 붙이는 구조죠. 맞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하면 만기 때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5천만 원이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제도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5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깨면 혜택이 거의 없어서 부담이 컸는데 맞아요. 그게 좀 단점이었죠. 이제는 3년만 유지해도 정부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신용점수 상승 효과나 결혼이나 출산 같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일부 빼서 쓸 수 있는 부분 인출 기능까지 추가돼서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기가 3년으로 짧아진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다고 하니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상품은 정말 올해가 아니면 탈 수 않는 막차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이 만약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상 제로 리스크 고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정말 깊숙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회복과 리스크가 뒤섞인 경제 상황, 금리와 환율에 대한 상반된 전망,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했을 때 결국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나만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주식에 올인하거나 반대로 막연한 불안감에 모든 돈을 은행에만 묶어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라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당신의 투자 기간이나 위험 감소 수준에 맞춰서요. 안전한 기반이 되어줄 고금리 예금, 성장의 엔진이 되어줄 글로벌 ETF,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청년도약계와 같은 정책 상품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금융 포트폴리오라는 지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항해 계획을 세우는데 든든한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고서에서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잠시 언급됐었죠.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5년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세상에서 당신의 자산 관리에 인공지능, AI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기계가 내려주는 투자 판단을 어디까지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